공간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생각하며 그 속에 머무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즉각적인 이완된 깨어있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에 이어 이완된 깨어있음의 상태에 실제로 들어가는 방법, 그 구체적인 실행법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하고 마음은 무언가 계속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책의 저자인 레스 페미 박사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완이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즉, 공간과 고요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깊은 이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픈 포커스 브레인은 이처럼 무라는 것의 힘, 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장인 공간과 고요의 에너지에 대해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명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주의의 방향을 새롭게 훈련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을 가볍게 열고 텅 빈 무한의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971년 나는 지름길을 발견했다. 연구 실험에 자원한 학생들에게 여러 이완 기법을 사용해 보게 한 다음 어떤 것이 뇌전도 상태에서 위상동조 알파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지 알아본 것이다. 어떤 학생에게는 평화로운 장면과 장소를 상상하도록 했고,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했다. 또 어떤 학생은 향기로운 냄새나 음이온, 색깔 있는 빛에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알파파 증가 효과가 있더라도 되게 아주 미미했다. 어느 날 나는 20항목짜리 표준 이완 질문지를 사용해 봤다. 장미꽃잎의 이슬방울이나 폭포수를 상상하도록 하는 처음 몇 가지의 질문에서 학생들의 뇌파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물었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뇌파 기록 장치의 펜이 큰 진폭의 대칭형 알파파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두 귀 사이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진폭이 큰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간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거의 변함없이 뇌의 알파파 동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뇌전도상에서 이 질문들만큼 큰 변화를 보여주는 질문이나 이미지는 없었다. 대상 없는 이미지, 공간, 무, 부재 등에 대한 다중감각적 경험과 인식은 거의 언제나 위상동조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시간을 크게 증가시켰다. 무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치료제이며 신경계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여타의 다른 것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질이 있다. 공간, 고요, 영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도의 분리된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의 주의가 통과하고 스며들게 한다. 공간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생각하며 그 속에 머무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뇌파 활동을 관찰한 것뿐인데도 나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추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여러 전통들에서 공간과 물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공간과 물을 알아차리는 것을 명상의 목적으로 삼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양의 한 신비가는 설령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자신이 마치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벌판에 홀로 있는 듯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대상 자체만이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공간을 보는 능력을 뜻하는 사이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전통에서는 만다라를 가지고 신성한 상징의 선들 사이의 공간에 집중하는 명상을 한다. 이런 기법들은 확실히 대뇌피질의 리듬을 느리게 해 중추신경계가 이완되도록 돕는 것들로 더 연구하고 조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실제로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위상동조 알파파는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내가 한 작업은 동양의 영적 훈련에 상응하는 것을 서양에서 발견해 심리학과 생리학의 언어로 풀어낸 셈이었다. 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오픈 포커스 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착안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대상 심상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습법들을 녹음해서 들려줬다. 먼저 신체 각 부위의 주변과 그 부위들 사이에 빈 공간을 상상해 보게 했다. 그런 다음 신체 각 부위를 지나 모든 방향으로 주의를 무한히 확장시키도록 했다. 가령 눈과 목, 머리, 손의 안쪽 공간과 주변 공간을 상상하도록 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공간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부위로 주의를 기울이고 공간을 느낀다고 상상하자 뇌 전체가 위상동조 알파파 상태로 금방 바뀌었다. 자신의 뇌파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에 연결시키자 실험 참가자들은 매우 빨리 변화하는 법을 익혔다. 어떤 참가자는 30분짜리 세션 단 한 차례만으로 기분이 나아지고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는 변화. 이것은 널리 알려진 알파파의 효과이다. 를 경험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사고력, 창의력이 향상되었다. 공간, 고요, 영혼을 상상하는 것이 뇌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생리적 메커니즘이 궁금했다. 뇌가 주변 공간을 해석할 때에 크게 활성화되는 것도 그 메커니즘의 일부일 것이다. 감각 대상을 처리할 때 뇌는 그 처리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주파의 비동조 베타파 활동을 이용한다.
이때 전기 신호가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뇌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원숭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이 눈으로 어떤 대상의 위치를 인식할 때 시각 중추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의 활동도 활발해진다고 한다. 동물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 근육 활동을 조절하는 복부 전운동 피질에서 뉴런이 빠르게 발화하는데, 이러한 발화는 대상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계속된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상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각 지각과 자발적 활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경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 시합할 때와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뇌파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간을 상상하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우리가 붙잡거나 대상화하거나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할 수가 없다. 이때는 뇌가 휴가를 떠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대뇌피질의 리듬이 단시간에 알파파로, 다음에는 세타파로 바뀌는 이유이다. 또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뇌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뇌로 바뀌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간을 상상하고 공간의 존재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던 신경 네트워크가 리셋되면서 본래의 쉽고 유연한 처리 과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휴가를 보내고 나면 뇌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공간을 상상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뇌의 메커니즘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동시에 주의의 범위를 급속하게 넓혀준다. 공간에 대한 상상은 시각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 다른 감각들도 열어준다. 실제로 눈을 감는 것만으로 시각 시스템뿐 아니라 뇌 전체의 알파파 동조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뇌파 종조가 주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공간이나 고요, 영혼과 같은 무형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오픈 포커스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주의 방식을 접하고 그것을 지속하도록 가르치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는 이 같은 공간에 대한 지각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주의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스트레스는 쌓이거나 고이지 않는다. 열린주의 방식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즉시 유쾌하게 해소되도록 놔준다. 주변 사물을 알아차릴 뿐 아니라 공간과 고요, 영원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 삶을 살 수 있다. 유연한 주의 방식을 완전히 습득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뇌 활동 형태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그때는 사냥을 마친 사자가 그렇듯이 더 이상 비상시 기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오직 한 마리의 먹잇감 대상, 즉 가젤무리 중 한 마리에만 집중하던 사자는 그 한 마리의 좁은 대상형 주의를 기울였다. 사냥을 하는 동안 목표물이 된 가젤은 사자의 의식의 진경이 되는 반면, 다른 가젤들은 심지어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젤이라도 모두 사자의 의식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목표로 삼은 과제를 잡아먹고 나면 좁은 초점은 이제 그 역할을 마치게 된다. 과제에 몰래 접근해서 과제를 추격하고 쓰러뜨리기까지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분비를 유도하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흘려보내며 심박수를 높이는 등의 역할이 이제 끝난 것이다. 추격이 끝나면 사자는 좁은 초점 상태에서 나와 더 이상 대상과 배경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넓은 주의 상태로 돌아온다. 남아있는 가젤 무리를 보는 사자는 이제 그들 모두를 보며 이들 가젤 무리를 풍경 속의 다른 요소들과 똑같이 본다. 사자의 주의가 비상시 기능에서 평소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교감 신경계가 고요해지고 부교감 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된다. 이제 사자는 다중감각적인 알아차림 상태로 옮겨간다. 등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다시 느끼고 주변의 향기와 소리도 다시 알아차린다. 근육은 이완되고 호르몬의 흐름은 정상으로 돌아오며 혈액의 흐름도 다시 조정된다. 신체가 평소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뇌 전체의 알파파 동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생리적, 정신적 회복은 지난 30년 동안 내가 내담자들에게 적용해온 임상적 접근법의 토대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려 하고 잡으려 하고 해결하려 애쓰는 그 바쁜 마음 자체가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더 긴장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고요함, 잡히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그저 조용히 느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뇌는 진짜 휴식에 들어간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이란 무언가를 애써 바꾸려 하기보단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와의 공간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 포커스 브레인은 단지 이론이나 명상법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새로운 삶의 접근법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제안하는 책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풀어주고 마음의 빈 공간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에서 함께한 책은 정신세계사 출간 레스페미 박사 지음 오픈 포커스 브레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